선거 부정 이슈가 우선은 그 미국에서도 아주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 2016년도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게 선거 부정이 없었으면은 내가 수백만 표 정도 더 얻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득표수에서도 내가 이겼을 거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우편 투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ballot harvesting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선거 부정이 개입한다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했는데요. 2004년도에 미국 대선에 그 선거 부정 의혹이 크게 일어나서 거기서 미국 하원에서도 조사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그런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2002년도에 플로리다주에 이렇게 선거를 진행할 때 공화당 후보에게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선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그 사전에 다 세팅이 돼 있는 거고 그 결과값이 세팅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내가 납품을 했다 그리고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한 소스 코드를 열어보기 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그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주관한 그 포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또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중국에서 그 해외 정부의 선거에 개입하는 형태 아주 정말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중국의 통일전선부가 그러니까 국제통일전선부가 시진핑 정권 들어서고 나서 그 과거와는 다르게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뭐 뉴질랜드나 호주에 그 의회에 진출하려는 시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진출했다는 그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독일에 아주 재밌는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연방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이거는 유럽의 많은 그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전자투표나 투표에서 어떤 전자기계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기술력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전자투표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 네덜란드에 네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선두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또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200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덜란드 안에 있는 해커 그룹이 그 선거 부정 이슈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선거 시스템이 해킹이 너무 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투표 기계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선거의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줘라라는 취지로 그 시민운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2016년도에 네덜란드 방송국에서 그 해커들이 그 선거 투표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상은 상당히 짧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네덜란드의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게 됐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투표 그리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한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거 방식으로 다시 이렇게 그 적용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네덜란드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독일이 그 네답사에 전자투표기를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 해커 그룹과 독일에 있는 해커 그룹 CCC라는 해커 그룹인데 거기가 연대해가지고 또 투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독일 내부에서 그 여론을 일으켜서 헌법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취지는 뭐였냐면은 해킹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선거는 일반 시민들의 검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선거의 공공성에 반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본적인 취지였어요.
단순히 전자투표만이 아니라 선거에서 어떤 그 카운팅 머신 마저도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연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연산이 들어가는 작업들은 그 해킹의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공적인 선거에서는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였는데요.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2009년도에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그 투표기계의 사용은 그 일반 시민들에게 검증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위험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투표기계, 전자투표를 그래서 폐지하고 종이투표와 수개표 시스템을 다시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어떤 분들은 전자투표 시스템에만 한정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한국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게 전자투표에 관한 그 연방헌법재판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로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컴퓨터 프로세싱이 들어가는 선거의 모든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카운팅 머신, 그러니까 개수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공공성의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이 투표에 대해서 검증 가능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계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또 개표 과정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 투명 투표함까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그 민경욱 의원님이나 김서연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선거 관련된 소송들을 제기하고 하시고 계신데 그런데 설령 이게 소송이 진행이 돼서 되더라도 이게 인용이 되지 않는 이상 의혹들은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사라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의 대응도 상당히 미온적이고 그리고 또 중앙선관위가 그 바코드 2차원 바코드, QR코드가 2차원 바코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QR코드를 또 사용하시는 순간 뭐 그 안에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건 이런 것들을 떠나서 법령은 명백하게 그 선을 넘어선 거거든요. 법령에는 분명히 막대 모양의 그 바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선관위가 뭐 QR코드가 뭐 어떤 기능적으로 뭐 훌륭하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령에는 분명히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이것을 넘어서 적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약간의 그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부분은 중앙선관위도 스스로 인정을 하셨거든요.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이런 질의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들이 쌓여가고 그래서 설령 이게 소송에서 진행이 되고 소송에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뭐 완전히 다른 역사가 쓰여지겠죠. 그런데 그 인용될 가능성은 뭐 제 생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과거의 사례들을 또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러면은 현 단계에서는 그 국민들의 의혹들이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부정 이슈는 좌파에서 계속 주장해오던 이슈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셨던 그 한성천 씨라는 분의 주장은 2002년도부터 선거 부정이 존재했다. 전자개표기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그때부터 그 이후에 진행된 모든 선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분 말씀이 참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안타까운 게 자기가 노무현 정권 때 선거 부정을 주장할 때는 소위 보수 우파 진영하고 같이 연대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고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니까 나하고 연락을 안 하려고 하더라.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좌파 진영하고 활동을 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나하고 또 연락을 안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선거 부정 이슈는 어떤 면에서 좌우를 넘어서 선거의 공공성에 관한 것이고 또한
현재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의혹 자체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가오는 2022년 대선에서는 그 투명 투표함 그리고 투표소 현장 개표, 그러니까 사전 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투표소 현장 개표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주일날 합니다. 지금 저희는 그 선거하는 날이 공휴일이죠. 근데 그날에 또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또 사전 투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독일은 주일날 선거를 진행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공식적으로 쉬는 하루에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뭐 주일이 아니더라도 뭐 토요일이나 뭐 이런 때는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거나 그 다가오는 2022년 대선에서는 이런 의혹들을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를 고민하고 좀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